지역 유지와의 자리에 부하 여성 경관을 불러 접대를 강요한 파출소장의 사건으로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80대 지역 유지가 피해 여경에게 승진하려면 500만 원이면 되느냐는 막말까지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80대 노인이 네네. 뭐 승진시켜줄게 500만 원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노인 귀가 잘 안 들리신답니다. 네. 전달이 안 되면 글로다가도 써서 이렇게 하는데 네. 야 500만 원이면 뭐 그 승진이 되느냐? 어? 이런 이야기를 아유. 파출소장한테 했고 네. 그러면서 또 파출소장이 전화를 해서 야 우리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대. 너 똑똑하게 생겼고 너무 그 칭찬을 많이 하니까 와서 좀 사진을 좀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그 박경희를 또 불러내고 그래서 그 사무실하고 파출소와의 거리는 한 150m 정도 된답니다. 가깝죠. 어떻게 보면 남자 걸음으로 보면 그것도 가깝고. 근무 시간에 불러낸 겁니까? 네, 계속 근무 시간에 불러내는 거죠. 피해자인 박경희가 해당 지역 유지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까지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민 위원장은 지난 4월 박경희가 파출소장 지시로 파출소 인근의 한 창고에서 80대 유지를 만났고 협소한 장소에서 손을 잡고 포옹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또 해당 파출소장이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파출소장에 대한 감찰이 소홀했던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의 한 파출소장이 부하인 여성 경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회장님 호출이십니다. 잠깐 왔다 가셔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파출소장은 부하 직원이 몸이 아프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대. 똑똑하게 생기셨다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사진만 받아서 가요. 퇴근 준비해서 와요. 그냥 왔다가 가버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출소장은 앞서 지난 4월 자신이 회장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부하 여성 경관을 소개한 뒤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또다시 만남을 요구한 겁니다. 소장이 말하는 회장은 지역 행사 등의 기부금을 내온 80대 지역 유지인데 여성 경관과의 첫 만남에서 그를 파출소장 비서라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경관은 이 문제를 성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장은 직권경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직권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주어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에 사적인 자리에 불러낸 건 부적절하지만 갑질이나 강요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소장은 또 다른 파출소 직원들에게 자신을 신고한 부하 경관의 근태와 근무복 미착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보복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경관은 결국 이 문제를 경찰 내부망에 폭로했고 경찰은 그제야 소장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냈습니다. 해당 파출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경고 처분에 이의는 없다면서도 후배에게 잘해주려고 한 게 역효과가 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 파출소장이 부하인 여성 경관에게 회장님 호출이다. 잠깐 왔다 가라고 문자를 보낸 사건. 파출소장은 여성 경관에게 전화까지 걸어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다고 했다며 80대 지역 유지와의 만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박이나 경위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희가 이름은 안 밝히려고 했는데 그 밝혀도 된다고 지금 하셨어요. 이름까지 공개하시면서 인터뷰를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아직 두렵고 뭐 무섭기도 하지만 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네, 실명 거론하고 인터뷰에 응할 결심을 했습니다. 박경희는 피해를 입은 뒤 이 사실을 성동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장은 직권경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직권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주어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문제의 파출소장은 오히려 박경희에게 보복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무튼 근데 경희님이 갑질 신고한 다음에
이 파출소 소장이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게 경위님의 근태나 복장 불량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했고 네. 파출소 CCTV까지 돌려봤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까? 저는 그 파출소의 내부 직원이 제가 병가를 가 있는 동안 아무 대응하지 못하고 예.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제보를 받았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진술과 뭐 CCTV 자료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협조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지금 경고로 나온 거잖아요. 경고를 뭐 나왔고요. 오히려 저한테 뭐 출석을 하라고 결과를 주지도 않고 저한테 오히려 감찰조사 받으라고 오라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박경희는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서울 경찰청에서는 더 이상 제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청 본청에다가 경찰청장님 계신 곳에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뭐 회유의 시도가 있었고요. 저도 똑같은 우리 소장님이 받은 똑같은 징계에서 멈춰줄 테니까 앞으로 뭐 경찰 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박경희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자 문제의 소장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냈지만 박경희의 상위 부서에 있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